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우어를 써가지고 이 C값을 추출을 하고 유닛 함수를 써서 뭐 복값을 추출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이렇게 시간 형식 뭐 9시 45분 이런 식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호가 이 AND 연산자라고 하는 기호예요. 결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기호들은 이제 쓰임이 좀 많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제들을 조금 더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쭉 넘어가서 데이트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트는 어떤 값을 날짜 형태로 표현해주는 함수예요. 데이트 함수는 결과 값이 날짜 모양으로 날짜로 나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비슷한 함수로 타임 함수도 있어요. 타임 함수는 뭘로 나올까요? 결과값이 시간으로 나오겠죠. 시간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데이트는 답이 날짜로 나오는 거고 타임은 답이 시간으로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면 날짜로 나오려고 하면 어떤 값들이 필요할까요? 그 안에 함수 안에 쓰이는 값들을 우리가 인수라 그러는데요. 이 데이트가 되려면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연, 월, 일이 있어야 이 값을 가지고 날짜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타임은 시간값이 되려면 뭐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시간은 시, 분, 초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안에 함수 안에 쓰이는 값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안에 값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인수가 데이트는 연, 월, 일 값이 필요한 거고 타임은 시, 분, 초 값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이렇게 칸들이 다 나누어져 있죠. 따로 이렇게 날짜 숫자 값하고 뭐 문자열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가 통으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따로따로 어떤 특정 값들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다 분리시켜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자, 결과를 날짜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로 표시하기 위해서 date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fx 눌러가지고요. D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D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date. 첫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date의 인수는 연, 월, 일 세 가지가 있죠. 연, 월, 일 세 가지 값을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값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데이터가 잘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에다가는 2021을 찍어주고 month에다가는 이 5를 찍어주면 되겠죠. 데이에다가는 3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 월, 일 값을 받아가지고 답을 날짜로 표시하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타임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가 시값이 숫자와 문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칸들이. 그래서 타임 함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시값, 분값, 초값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조합해서 답을 시간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타임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크데이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 24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방금 아까 했던 choose 함수를 쓰라고 나왔네요. choose와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1번 방식을 이용하라 그랬고요. 뭐 토요일 이렇게 문자열 전체를 표현하라고 했네요. 이런 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choose 함수 어떤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랬죠. 고를 때 쓴 함수가 choose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F6 눌러서 choose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choose는 하나의 목록을 고르는 함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생년월일 이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weekday를 써서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weekday 함수는 지난 시간에 봤죠. weekday 함수를 중첩을 하시고요. 함수 추가해서 weekday 날짜의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수로 표현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라 그랬네요. 날짜를 나타내는 수는 내 커서가 있는 이 줄에 D3셀이 되겠죠. 이 날짜 값이고요. 리턴 타입은 우리 문제에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1번 방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제 뭐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기본값은 1입니다. 1. 위크데이는 이렇게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만 구하는 거고요. 확인을 하시면 안 되죠. 확인 아니고 추주로 빠져나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추주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value 1이라는 것은 1이면이에요. 우리 위크데이에서 1번 타입을 썼을 때 1이면 뭐가 될까요? 1이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value 1에다가 일요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value 2는 이제 월요일 값이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쭉 적어주면 돼요.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쭉 나열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7번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을 선택하죠? value 7번 값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날짜 값에서 뭐 3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value 3번 값을 선택을 해서 화요일이라는 값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 값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해서 요일을 표시하는 것을 choose와 weekday를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if를 갖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if를 갖고 쓰면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if에 weekday를 써서 값이 1이면 뭐 일요일, 다시 또 아니면에 커서를 놓고 다시 if에 weekday를 써서 또 그 값이 2이면 월요일, 또 아니면에 커서를 놓고 이렇게 if와 weekday를 6번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고르는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 볼까요? 데이스 예제는요. 이거는 오피스 2016에 있는 그런 함수거든요. 우리 저가 갖고 있는 거는 2010이다 보니까 2016에 있는 함수 데이스를 불러올 수가 없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상금을 구할 건데요. 가입비 곱하기 가입기간 곱하기 0.2% 이렇게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냐면은 데이스 360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 데이스 360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값을 구하는 함수를 데이스 360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스 360 함수는 1년은 360일로 가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1년은 365일인데 이것은 우리 양력 환산했을 때 그렇고 회계 기간에서는요. 단순하게 뭐 12달 곱하기 30일 이렇게 해서 360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음력을 환산할 때
베이스 1년 360일로 거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달, 윤년 이런 것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베이스 360을 써가지고 그 날짜 사이에 그 값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금식에서 가입 기간을 구할 때 이 베이스 360이 들어가면 되겠죠. 가입비는 여기에 있고요. 0.2%는 적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는 하시고요. 바로 함수를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는 해가지고 가입비 값을 3만 원을 클릭을 해주죠. 곱하기 가입 기간은 아까 우리 저 베이스 360 함수 쓰다 그랬고요. fx 눌러서 d 해가지고 베이스 36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스타트 데이트라는 게 있고요. 가입일이 되겠죠. 엔드 데이트는 끝난 날이니까 탈퇴일이 되겠죠. 메서드는 생략 가능한데요. 우리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식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확인을 합니다. 이 데이트 360은 시작 날짜, 끝 날짜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0.2%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입력 안 하시면은 100배가 되니까 꼭 퍼센트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데이스 함수를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스에 들어가셔갖고 일단 탈퇴일 먼저 찍고 가입일 쓰는 방법이 조금 순서가 다른 함수예요. 오피스 2016 버전 이상부터 사용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2010 아래 버전의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함수예요. 자, eDate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 계산하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eDate라는 함수를 살펴볼 건데 eDate 함수는 날짜에서 개월수를 계산하는 개월수를 계산해서 날짜 값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달 후의 날짜 뭐 이런 거 구할 때 쓰는 함수가 이 데이트예요. 날짜는 그냥 더하기 하시면 날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월 같은 경우는 뭐 28일 있는 날도 있고 30일, 31일 이렇게 막 다양한 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함수화 시켜 놔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이 데이트 함수예요. 자, 몇 달 후의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오먼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데이트 함수하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몇 달 후에 마지막 날짜를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데이트는 그냥 몇 달 후의 날짜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오먼스는 우리 마지막 날짜 하면은 말일이죠. 그 말일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이 데이트라고 이오먼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먼저 이오먼스로 이데이트로 볼까요? 이데이트는 시작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월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짜와 개월수를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날짜 값이 계산이 됩니다. FX 눌러서 자, 이데이트 하셔가지고 확인.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니까 여기 A3셀이 될 것이고요. 아우어는 개월수예요. 이 3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몇 달 후의 날짜,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몇 달 전의 날짜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시작한 날짜 값이 그대로 찍히는 게 이 데이트이고요. 다음 시트에 가보시면 이오먼스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FX 눌러서 이오먼스 하시면 마지막 날짜를 구하는 겁니다. 몇 달 후에 마지막 날짜에서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날, month는 이 개월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여기를 보시면 말일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보험이 막 실효되거나 이런 것이 그 보험료를 안 낸 날짜를 기준으로 실효되는 게 아니라 말일을 기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뭐 언제 기준으로 뭐 보험료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계산할 때 또는 납부 날짜 같은 거 정할 때 뭐 말일 기준으로 날짜 납부가 되니까 그 납부 날짜를 마지막 날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뭐 이오먼스 남수 써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워크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한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말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크데이 함수는 평일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평일수를 계산하는 평일수만 계산을 하는데 공휴일이 이렇게 있으면 따로 목록을 정해주면 그 목록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엑셀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자가 지정한 뭐 무슨 창립기념일이라든가 뭐 개원기념일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날짜를 빼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휴일로 처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잡아주시면 그 날짜는 빼고 평일로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워크데이 보겠습니다. FX 눌러가지고 W 이렇게 바꿔주고 WORK 워크데이입니다. 위크데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크데이는 WE로 시작하고요. 워크데이는 WO로 시작합니다. 용도도 다르고요. 이름도 명백하게 다른 함수예요. 워크데이는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를 찍어주고 데이트는 며칠 작업을 했느냐 일한 날수예요. 130일 일을 한 거죠. 홀리데이는 이제 공휴일 같은 거 따로 쉬는 날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채우기 하면 이렇게 우리가 뜻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올려드린 파일 하나 보시면 이제 문자열 함수 볼까요? 문자열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순서보다는 조금 좀 쉬운 것 위주로 먼저 한번 좀 우리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순서를 잡아봤어요. 새로운 함수가 계속 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순서를 이렇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기준으로 256페이지입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학번을 표현해 보라고 했네요. 학번은 처음 두 자리가 입학연도라고 했네요. 입학연도를 표시하는 거네요. 학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용을 보면 학번의 처음 두 자리가 입학연도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가 앞에 요 192학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셀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 앞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네요.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썼다는 것은 이 셀을 문자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번의 처음 두 자리가 입학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19가 입학연도인데 우리는 2018년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의 뒤에 19니까 2019년으로 할게요. 그냥 2019년이면 19는 여기 레프트에서 이 두 글자만 추출하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20을 결합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죠? 20을 AND 연산자로 합쳐주면 되고요. 뒤에 연자도 AND 연산자로 합쳐주면 됩니다. 연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되고 20은 숫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left를 써가지고 학번의 앞에 두 글자만 추출하도록 해볼게요. left를 써서 텍스트는 여기 학번에서 넘차즈는 2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19가 나오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연자 붙이는 거는 이제 익숙하죠? 맨 뒤에다가 클릭을 해서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하고요. 문자를 쓸 거니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19년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20을 붙여줍니다. 20을 쓰고 AND 연산자 Shift 7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20은 숫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안 붙이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2019년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AND 연산자가 자꾸 나오죠. 결합시킬 때마다 쓰는 거고 뭐든지 다 붙일 수 있는데 숫자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요. 문자를 붙일 때는 큰 따옴표를 써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레프트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자, 가입일자의 연도는 적어볼게요. 가입일자의 연도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월은 회원번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일은 회원번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데이트와 미드와 레프트 함수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가입 일자를 우리는 구할 건데 결론은 날짜로 이게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결론이 날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값을 날짜로 만들어주는 표현해주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쓰는 거고요. 이제 데이트에 보면은 인수가 연, 월, 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도는 이렇게 구하고 월은 이렇게 구하고 일은 이렇게 구해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라는 것은 회원번호의 앞에 두 자리 이 말이죠. 이거는 레프트 함수를 써갖고 구할 수가 있고요. 뭐 세네 번째 자리, 다섯, 여섯 번째 자리 이런 자리들은 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우리는 날짜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함수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fx 눌러서 자, D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트. 자, 데이트의 인수는 우리 연, 월, 일 세 개고요. 연도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에 있어요. 2000에다가 회원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더해라 그랬네요. 자, 우리 AND 연산자처럼 수식에 플러스도 가능합니다. 2000 플러스 17을 우리는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요 자리에서 우리는 레프트가 필요하니까 2000 플러스 해놓고 레프트를 중첩을 하시면 되겠어요. 함수 추가 L 써가지고 레프트. 자, 텍스트는 회원 번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넘차즈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니까 우리는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7이 나와요. 그러면 데이트로 빠져나가 볼게요. 여기서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중첩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해버리면 이렇게 창에 나옵니다. 인수를 너무 적게 입력했다라고 나오는 말은요. 뭔가 칸을 다 못 채웠다는 거죠. 빠뜨린 게 있다. 확인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확인 누르시고 다시 FX 누르시면은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자, 데이트로 빠져나가 볼게요. 데이트 이렇게 수식 입력키를 클릭하시면 되죠. 현재 여기에 커서가 있는데 커서를 클릭을 데이트를 클릭을 해주면 창이 바뀝니다.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클릭해 주셔야 돼요. 함수칸에다가.
자, 그러면 연도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니까 이렇게 구해줬고요. once, 월은요. 회원번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죠. 그러면 이것은 미드를 써서 구할 수가 있죠. 우리는 06을 구할 거니까 레프트 갖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드가 필요하죠. once 칸에다가 클릭을 하고 미드를 중첩을 합니다. 추가하셔가지고 M 미드 들어가가지고요. 텍스트는 회원번호 찍어주시고 숫자 찍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니까 스타트 넘버는 3이죠. 그리고 넘쳐지는 개수인데요. 4가 아니라 2개가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니까 세 번째부터 2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확인 아니죠. 마찬가지로 데이트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또 채워줘야 되겠죠? 데이 칸에다 클릭을 하시고, 자, 회원번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예요. 그러면 또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자, 커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미드를 중첩을 해서, 텍스트는 회원번호에서 몇 번째 있는 다섯 번째부터 2개가 되죠. 다섯, 여섯 번째 자리니까 다섯 번째부터 2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가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문제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고요. 자,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육원 유아 명단에서 주민번호의 앞에 6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표시를 해보라고 했네요. 주민등록번호의 구조에서 앞에 18이 생년이죠. 그리고 06이 월이고요. 04가 1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과값을 생년월일로 표시를 해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답이 날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D 눌러가지고 데이트. 자, 이어는 연도예요. 연도는 주민등록번호에 우리 왼쪽에 두 글자가 연도니까 이때는 레프트 함수 쓰면 되겠죠? 레프트 함수를 바로 중첩을 합니다. 레프트 이렇게 써가지고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에서 넘차즈는 2라고 쓰고 두 글자가 나오는 거죠. 데이트로 나가서 자,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연습 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클릭을 꼭 의도하고 의식을 하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 클릭해 줍니다. 먼스에다 클릭해 주시고 월은 06이죠. 미드를 써가지고 처리합니다. 미드를 써서 여기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간혹 커서가 이쪽에 클릭이 되어 있다 보면은 여기가 데이트가 미드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기 다시 써도 돼요. 미드라고 바뀌어버리면 이 함수 이름을 데이트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미드로 가서요.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고요.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 글자? 우리 세 번째 글자죠. 세 번째 글자에서 2개. 그러면 06 이렇게 나올 거고요. 확인 아니고요. 다시 데이트로 갑니다. 데이트로 가서 또 데이에다가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04죠. 이 값도 미드로 추출이 가능하죠. 맨 끝에서부터 이쪽이 다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쪽 끝이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04도 미드 가지고 가능합니다. 미드를 중첩을 하고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는 주민번호 찍어주고 스타트 넘버는 다섯 번째 글자부터 2개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요. 1918년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트는 1900년도로 인식을 하는데요. 주민번호가 3, 4로 나온다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출생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리하는 방법 2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데이트 함수에서요. 데이트를 클릭을 하고 fx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year, month, day가 있는데 우리는 연도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8이라고 나오잖아요. 값이 추출된 값은 18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000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2018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값을 20이라는 값과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AND 연산자 써가지고 결합한 것처럼 20을 이 18과 결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값이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우리 문제에서는 AND 연산자로 수량됐기 때문에 2000을 더하는 것보다는 20을 결합을 시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주민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표현되나요? 예를 들어서 180604 다시 뭐 성별을 나타내죠. 3하고 나머지 칸은 별로 표현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주민등록번호 표현할 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값을 요 뒷부분을 별표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별표로 바꾸어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replace라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치환하는 함수예요. 치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는 의미죠. 여기다가 우리가 replace 함수 들어가 볼게요. fx 눌러서 r 이렇게 바꿔주고 replace라고 있어요. replace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old 텍스트하고 new 텍스트 이런 게 나오는데요. old 텍스트는 기존의 문자인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기존의 문자.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 거부터 바꿀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3 뒤에 글자부터 바꿀 거죠. 3이 8번째니까 요 뒤에 있는 별은 9번째 값이겠죠. 그래서 스타트 넘버에다가 9라고 적어줍니다. 자, 넘차즈는 개수예요. 뒤에 몇 개를 바꿀 거죠? 하나, 둘, 셋, 넷, 5글자를 바꿀 거죠? 그러니까 넘차즈에다가 5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9번째 글자부터 5개를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new 텍스트는 어떤 문자로 바꿀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별표 5개로 바꿀 거죠? 그러면 별표 5개 적어줍니다. 별표를 1개만 쓰면은 1개만 바꿔집니다. 별표 1개밖에 안 나옵니다.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민번호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보호 주민번호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객들한테 또는 보이게 하는 그런 주민번호 형식은 이런 형식이죠. 이걸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우리가 화면이 이제 너무 넓고 데이터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이 데이터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처리해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지워버리게 되면 디లీ트 해버릴게요. 그러면 이 수식 자체가 계속 오류가 생기죠. 값이 없기 때문에 참조되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식에 사용된 셀은 함부로 엑셀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간만 차지하고 딱히 안 보여도 되는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숨기기라는 기능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기능이에요. 해당 열이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숨겨볼게요. 여기 C열에 있으니까 C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이 안 보이죠? 근데 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가 없네? 그죠? 머리글에 보니까 C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C열은 숨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빼고 싶으면요. 숨기기를 취소하고 싶으면
컨트롤 Z는 이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방금 한 거는 컨트롤 Z로 가능하지만 아주 예전에 숨기기를 취소해놨어요. 숨기기를. 그러면 그것은 컨트롤 Z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머리글이 포함되도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C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바로 D가 나오니까 열 머리글이 이렇게 C가 없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C가 포함되도록 B와 D를 같이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숨기기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엑셀에서는. 함부로 이 원본 데이터가 되거나 기준 데이터가 되는 것들은 지우시면은 아까 우리 수식이 다 에러가 나버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꼭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숨겨놓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주민등록번호를 아니까 다시 보이게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나이를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번호 가지고 나이 구할 수 있죠. 주민번호 알면 보고 주민번호라고 할까요? 네.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이를 구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18년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18이 조금 그러니까 7, 8로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보면 이 사람은 남자이죠? 그죠? 이 1로 시작해서 남자고요. 7, 8년생이에요. 7, 8년생은 1978년생인 거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에서 1978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2021을 구하는 건 했었죠. 현재의 연도를 일단 구합니다. 현재의 연도를 구해서 구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2021은 이렇게 구해졌어요. 1978년을 빼주면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에 1978이 없어요. 그죠? 78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레프트를 써서 78을 구합니다. 그러면 2021에서 78이 빼진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1900을 한번 또 빼주면 되겠네요. 1900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원래는 2021에서 1978을 바로 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2021에서 일단 7, 8을 한번 빼고요. 여기서 1900을 또 한번 빼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뺀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일단 현재의 연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현재의 연도를 구하려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연도니까 2열을 먼저 쓰죠. 2열을 쓰고 이 안에 현재는 today죠. today 아까 안 썼으니까 함수 추가해서 today 들어갑니다. 확인 하시면 2021이 나오죠. 현재 연도를 구한 거예요. 거기서 일단 레프트로 7, 8을 일단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빼기 이렇게 쓸 거예요. 식을. 자, 빼기 수직 입력글에서 빼기 하나 하시고 7, 8은 주민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니까 레프트를 써서 텍스트는 주민번호가 될 것이고요. 넘차즈는 개수죠. 두 글자. 그러면 7, 8이 되겠네요. 확인. 그럼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1900을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9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00살이 넘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출생자인데 우리가
1900을 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1900년대생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2000년대생밖에 없으면 2000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 2000을 빼면 나머지 나이는 올바르게 나오겠죠. 근데 혼합이 돼 있다. 나이가 이것처럼 1900년대생도 있고 2000년대생도 있다. 그러면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8번째 자리가 1이거나 2이면 1900년대생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나이를 똑같이 구해서 1900을 빼주면 되고요. 아니면 2000을 빼주면 돼요. 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쓰는 게 막연하시면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돼요.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수를 좀 더 배우시고 좀 더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혼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마법 함수 사전 이용해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있는데, 창이 어디 가버리고 안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수업 진행했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제 함수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우리 녹화본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서 반복 연습하셔야 실력이 느실 거예요.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